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6가지 혐의를 걸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해부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어요. 예. 그 윤 총장은 자기는 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검찰총장 역할을 했다. 법정 대응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예.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요즘 보면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권 여당 자기 자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임명을 해놓고 또 직무 정지시킨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부정이다,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많은 좀 국민들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하는 말들이 꼴도 보기 싫다 하거든요. 꼴도. 예.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자가 빨리 그 꼴도 보기 싫은 장관부터 빨리 경질하는 그것이 저는 일의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설 수 없다. 왜 나설 수 없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그 탈원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예. 그 청와대가 상당히 좀 그 문제가 있다. 그 월성 1호기 폐쇄 그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게 좀 수사를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거기에 저는 대통령도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내심 윤석열 총장이 빨리 그만두기를 바라겠죠. 저는 근데 그게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뭐 청와대 뜻대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라임 옵티머스 사건 역시도 저는 상당히 특히 여권의 인사들이 많이 저는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의 그 검찰이 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업참마속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을 빨리 자르고 그리고 지금 월성 1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와대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추미애 장관만 한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본질을 흐리고 있거든요. 일종의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자꾸만 비춰지게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다. 예, 저는 본질은 저는 그 월성 1호기에 대한 수사 문제, 그 다음에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같은 그 권력형 비리, 권력형 어떤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문제. 울산시랑. 네, 다 포함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검찰총장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어떤 윤석열 개인에 대한 문제로 한정시키지 말고 이번 계기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진행 중에 있는 몇 가지 건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문제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저는 국정조사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국정조사. 뭐 같이 하면 되죠. 뭐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국민들이 더 관심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검찰 개혁. 우리가 정치권에서 항상 부르짖었던 게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검찰의 독립성 아닙니까?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지요. 임명권자가
본인들 아닙니까? 자신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기 부정이지요. 언제는 윤석열 그 임명될 당시에 그 검찰총장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라고 그렇게 극찬을 해놓고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또 내치려고 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 후한무치한 그런 그 모습이다. 월성 1호기나 뭐 라이모 등에서 포함한 어떤 국정조사를 하자. 전반적인 국정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어떤 윤석열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그걸 훨씬 더 궁금해 한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어쨌든 부산에서 이렇게 민주당으로 삼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수정당으로 와서 또 당선되시고 그랬는데, 지금 부산에 가장 좀 큰일이 생겼어요.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그전에도 가덕도 신공항에 돼야 된다고 이런 캠페인에도 참여하시고 그랬었죠. 제가 어찌 보면은 가덕도 신공항의 그 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전도사, 예. 예, 제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2004년, 2005년도부터. 처음 했을 때부터네. 지금 아마 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만큼 그 신공항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파했던 정치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그걸 차제에 좀 한번 말씀드리죠. 왜 가덕도 신공항이냐? 원래 이 신공항에 대한 역사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2002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 민항기 그 폭파 사건, 중국 민항기가 돛대산에서 추락 사건이 있습니다. 추락 사건. 그래서 수백 명이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로 이제 부산 쪽에서 여기 이름은 김해공항이지만 실제로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속된 부산공항입니다,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행정구역상 부산이거든요. 이제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그때 굉장히 슬픔에 있었죠. 저자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김해 국제공항은 안전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대한공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해공항의 안전성이 여기서 상당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2004년도 국회의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보니까 신공항이 좀 필요하구나. 해서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을까? 적합지가 어딜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마침 그 롤 모델이 어딘가 하면 인천국제공항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이 나오게 된 것은 김포공항의 포화 상태, 김포공항이 더 이상 수용을 못하니까 제2의 공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 하려니까 경기도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소음 때문에. 서울에 하려면 서울에 하려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에도 피해 없고 소음 피해도 없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인천 지역의 어떤 섬 지역을 영종도지요. 거기를 매립을 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도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비판이 좀 적었지. 왜냐하면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에다 지었으니까. 그래서 갯벌이 한다고 뭐 말이 많았죠. 매립을 보통은 이제 그럼 환경도 한채 있어서 반대를 합니다만 해놓으니까 우리 최고의 공항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공항의 지정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에는 보면은 주로 추세가 바닷가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도심지에서 뚝 떨어지는데 이런 데다 공항을 많이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4시간 공항이 뜨고 가라앉을 수 있도록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상당히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도심지 가운데 이런 데다가 하면은 내륙에다가 하면은 24시간 공항이 상당히 무리하다는 거죠. 이게 공항 비행기의 소음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덕도가 이제 그 어찌 보면은 그 적합지로 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게 될 듯 하다가 이거는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이 지금 내리 이 새 대통령이 지금 공약을 한 건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하다. 당당하게 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검토해 보니까 김해를 확장하는 게 좋겠다.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갔는데 그 이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이 이 신공항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대형 국책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입장을 그렇습니다. 밝히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9월 달에 그 부산시청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 왜냐면 대통령이 그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을 밝혀야지 왜 밑에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도록 만드냐 이 말이에요. 비겁한 거잖아요. 역대 이 공약을 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는 게 그게 그 대통령으로서 저는 이 갈등을 최소화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총리실 산하 그 검증위원회에서 어쨌든 김해 신공항은 좀 재검토 필요하다.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여야 모두 부산 의원들은 지금 특별법으로 나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를 했어요. 특별법을. 예. 뭐 전 의원이 서명했다니까 우리 조혜택 의원님도 서명했겠네요.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먼저 그 발의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이 내년에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또 이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봤을 때 사전에 그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아니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덕도는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어쨌든 이게 여야가 서로가 먼저 하겠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왕이면은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그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여당도 하자고 야당도 하자고 하니까 이 별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하고가 또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해주면 땡큐죠. 엄청나게 고맙죠. 그래서 저는 여당한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꼭 약속을 지키라. 예? 꼭 약속 지키라. 그 대통령도 꼭 본인이 그 왔다 갔거든요. 가덕도에. 그 대통령도 한마디 해라. 한 말씀 해라.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한 달, 안 맞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이걸 이명박 대통령은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안으로서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겠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유무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게,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원래 그분은 소통을 안 하는 분인데. 몰라. 근데 지나치게 그 기대를 했던 분들이 잘못된 거지요. 원래 그분은 소통을 안 하는 분이잖아요. 잘 아시죠? 제가 잘 알죠. 저는 민주당 때부터 그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소통을 안 하는 분인데 왜 소통을 강요합니까? 같이 출마했다며, 총선에.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사무실 같이 했었으니까 잘 알겠네요. 그분은 원래 정치를 그렇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했잖아요. 어쩌다 대통령 되신 분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분에게 무슨 그 정치적 철학이라든지 이걸 제대로 답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A4 용지 없이. A4지 없이 그냥 제대로 자유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사상,
철학 이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그분은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인데 자꾸 소통하라 하니까는 그게 좀 이상하죠. 너무 그런 지나친 기대다. 근데 본인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 대통령선거 때. 아니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 안 했습니까? 그분은 거짓말을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약속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강화문 시대 연대해놓고 열었습니까? 그럼 교통 문제 때문에 교통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럼 본인이 이야기해야죠. 아, 교통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런 데 대해서 공약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명확한 해명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과의 대화, 국민과의 만남은 이 기자 간담회를 포함해서도 이 노무현 그 DJ 같은 경우는 50회 정도 했는데 이분은 6번밖에 안 했어요. 그분이 그때 약속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 24시간 자신의 그 일정을 다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약속조차도 안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기대할 게 없다. 예. 어쨌든 이 부분도 대통령의 입장을 좀 밝히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 예, 스스로가 그 공약했던 부분을 한 번씩 더 훑어보고 약속이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약속을 지키도록 전 정권보다 나은 정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전 정권보다 더 못한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 그러니까 저 여당의 갈라치기에 우리가 농락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도 사실 TK, PK하고는 좀 이렇게 그 의원들이 이 민심이 다른 이런 것들. 그것도 재미나는 게 말입니다. 내가 어저께 대구 경북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사는 데가 정확하게 영주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영주에 시의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 대구 경북 사람 아닙니까? TK. 1년에 김해공항을 몇 번 이용하냐 물어봤어요. 한 번도 이용 안 해요. 대구 사람들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공항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는 것은 그건 상당히 좀 저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28년까지 경북 군위에다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만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알죠. 예. 그럼 통합신공항 군위에 하는 걸 부산 사람들이 왜 군위에 하노? 더 밑으로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 TK에 있는 분들이 지나치게 이걸 해석하는 것 같아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김해공항은 신공항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포화 상태 때문에 나온 문제다 이 말입니다. 김해공항은 행정구역상 부산에 있는 공항이거든요. 이 공항에 대해서 왜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나 저쪽으로 온나 경상도 말로 그럼 그 자체가 좀 상당히 좀 과한 요구 아닌가. 대구 경북에 그도 말씀드렸던 신공항을 만드는데 지금 만들려고 후보지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부산 사람들이 부산 경남 분들이 왜 그 지역에다가 공항을 유치하느냐라고 만약에 시비를 건다라고 하면은 그 대구 경북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내나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TK, PK 문제는 아니다. TK, PK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부산이 발전하게 되면은 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 거시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오랜만에 좀 대안을 제시했지 않나 보는데 4대 관문공항 특별법을 만들자. 수도권은 인천국제공항, TK 지역은 어쨌든 그 대구 통합공항, 부산 지역 일대는 그 가덕도 신공항, 호남은 무안공항 이렇게 제시했어요. 저는 그거 별로 썩 바람직한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 표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표퓰리즘이 가능성이 높아요. 포퓰리즘의 표퓰리즘.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공항을 왜 만든지에 대한 이 기본적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죠? 우리나라의 국내 공항 중에서 흑자공항과 적자공항이 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나라에 흑자공항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하고 김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세 군데 인천, 김포, 예. 국내선에서는 김포, 그다음에 김해, 예. 그다음 제주공항입니다. 예. 나머지 대구, 무안, 강주 다 적자입니다. 적자. 예. 그 적자 공항을 왜 적자가 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다가 공항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예. 또 그걸 유지 관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게 다 국민 세금입니다, 세금. 예.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맞지 않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공항 한번 유치해 놓으면 이게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그 대구 이렇게 통합공항은 지금 결정됐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공항을 이제 옮기는 거죠. 예. 그 옮기는 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예. 이제 보면 옮기는 이전이에요. 이전 공항이다. 그거는 특별히 필요 없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 지금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그걸 또 이제 문의만 이제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왕 그 군위로 옮기는 대구 경북의 그 신공항 새로 옮기는 그 통합공항이죠. 그게 이제 좀 어차피 옮기기로 했으니까 만들어서 그 대구 경북 그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좀 어떤 만족할 만한 그런 공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